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헥토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 거예요. 뭐 굳이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이 헥토 그룹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볼 건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시겠지만 이 헥토 그룹 자체가 부단히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착한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에 더해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이 잠재력 또한 굉장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선 착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이 잠재력 또한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앞으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에 우리 헥토그룹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산업의 전망과 좀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헥토그룹 관련한 이런 이슈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헥토 이노베이션에 관련한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까?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우리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대기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부터 이 헥토그룹이 정말 착한 기업 중에 하나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이유가 이 배당에 있습니다. 배당에. 아직 이 배당에 관련된 공시가 이 공시 사이트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올해도 역시나 배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거의 9년 연속 동안 배당을 결정을 한 건데,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게 이 배당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 수익률에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뭐냐면 현재 주가 대비 배당을 어느 정도 해주냐 이 부분인데, 보시면 2015년도, 16년도에 이 배당 금액이 좀 어느 정도 비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배당 금액이 좀 줄긴 줄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이따가 우리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그렇게 좀 지금 흐름 자체가 뭐 좋다, 과거에 비해서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지금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을 좀 대비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높았을 때는 수익률이 좀 낮았죠. 배당 금액은 높은데 수익률은 좀 낮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배당 금액이 그러니까 배당 금액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지금 최근의 이 주가 흐름은 그렇게 제가 좋지 못한 흐름이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밑으로 좀 처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이 수익률 그리고 배당금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기업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 중 하나겠죠. 그래서 우선 이거를 좀 제가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보실 건요. 이건 뭐 사실 뭐 우리가 뭐 주가에 해당이 되는 뭐 그런 호재적인 뭐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좀 가져와 봤어요. 굉장히 훈훈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에 올라왔던 소식이고요. 헥토그룹이 헌혈 캠페인 헥토N 개최를 했다. ESG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 ESG 경영이 지금 현재 이 현대에 들어서 좀 이 기업을 우리가 좀 봤을 때 굉장히 중요시, 이 기업이 어떠한 경영을 하고 있나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이 ESG 경영을 지속을 하면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룹이다 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보실 이슈는요, 지난해 12월 1일에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한 2달, 3달 정도 됐죠. 헥토 이노베이션이 발로소득이라는 어플을 출시를 했는데 1년 만에 구글 플레이에서 올해를 빛난 앱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했다는 이슈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이 헥토그룹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피고 있으면서 동시에 본인들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와 봤고요. 본격적인 헥토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직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으니까 기업 개요를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보시면요, 헥토 이노베이션이요, 이 개인정보 보안 중심의 2차 보안 인증 그리고 보안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종속 기업으로는 헥토 파이낸셜과 헥토 헬스케어가 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좀 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이 매출 비중을 좀 보시면 헥토 파이낸셜 부분이 이쪽 부분이 49%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 헥토 이노베이션 사업 부분에서 약 32%가량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헥토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서 18%의 매출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역시나 우리가 이 기업 개요에서 보셨듯이 거의 다 보안 관련된 이런 산업, IT 보안, 정보 서비스, 그리고 가상계좌, 펀뱅킹, 뭐 이런 거 다 전부 다 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죠. 아무튼 이런 서비스를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으로 보실 건 이 별도 재무제표라고 해서 헥토 이노베이션만 놓고 봤을 때 이 매출액의 비중이에요. 보시면 이 IT 보안과 정보 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이 기타 부분은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광고 서비스 같은 거기 때문에 이 IT 보안 이쪽에서 과반수가 넘어가는 63.71%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정보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그리고 투자정보 이쪽에서 약 한 30%가량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간단히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앞전에 보셨던 이 헥토 파이낸셜 이 부분을 우리 여러분들 한번 좀 보고 계세요. 이 부분이 이 연결 재무제표 기준에서 이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속 회사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요건 여러분 오늘자로 올라온 이슈입니다. 3월 5일자 오늘자로 올라온 이슈예요. 헥토 파이낸셜이 핑퐁 페이먼트와 MOU를 체결했다. 아마존 셀러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예요. 요거 오늘 올라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마 놓치신 분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내용 좀 샅샅이 자세히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이 부분과 좀 같이 보시면요, 이 헥토 파이낸셜은요 핑퐁 페이먼트와 아마존 국내 판매자 대상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밑에 부분도 한번 좀 보시면요, 선정산 서비스는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앞당겨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우선 이 아마존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 판매자를 대상으로 물품 판매 후에 최대 24시간 이내에 이 판매 대금의 80%를 지급하는 선정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서비스 론칭은 2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이 핑퐁 페이먼트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요, 2015년도에 뉴욕에서 설립이 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30개 이상 회사 지사를 두고 크로스보더 결제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꽤나 규모가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사는요 이 서비스 대상도 해외 판매자로 확대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읽어봤던 건 국내 판매자에 관련된 내용만 좀 이렇게 읊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 서비스 대상도 점진적으로 해외 판매자한테도 확대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국내 판매자에 이어 핑퐁 페이먼트가 거래하고 있는 월마트, 여러분 월마트, 라쿠텐, 쇼피파이 등 약 100여 개의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셀러를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 협의를 이어나가서 국내 판매자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원 헥토 파이낸셜 대표님이시죠. 보시면 국경을 넘는 결제 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에 잘만 되면요 정말 엄청난 재료예요. 엄청난 재료입니다. 엄청난, 아마 거의 한 3연상, 5연상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럴 만한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좀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군다나 오늘 올라왔던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좀 이 헥토그룹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꼭 무조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할 그런 이슈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차트로 넘어와서 한번 좀 같이 좀 보시면요, 23년도 3월경부터의 지금까지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굉장히 좀 삐쭉삐쭉 이렇게 좀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때 당시 이 차트 상에선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래도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추이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선 약 1.26% 이 정도가 좀 빠지면서 오늘 장 좀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거래량이 지금 현재 죽어 있고
만약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면 우리가 좀 걱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말라 있는데 조금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검은 색깔 라인이 여러분 241선 라인인데 오늘 이 241선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저희 방금 이 차트 보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셨던 그 이슈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일 이 241선 바로 회복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차트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3년도 6월경 이때죠. 이때 한번 이렇게 좀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계속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착한 기업답게 이때 당시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역시나 착하다 하면서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6월 말 정도쯤이었는데 이때 여러분 있죠. 이때 이렇게 신탁 개혁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나서 이때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딴 것도 아니에요. 실적. 이 실적으로 승부 보는 기업이 굉장히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정직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이 헥토는 이때 실적으로 승부를 보면서 2분기 역대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시키면서 이때 이렇게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점차 식으면서 재료가 소멸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이때 당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견인을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헥토 파이낸셜, 저희 방금 보고 오셨죠? 가장 최근에 이때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요. 이 헥토 파이낸셜이 중국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이런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여기하고 이 외환 차액 정산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다.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작할 것이다가 아니라 시작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모회사인 이 헥토 이노베이션에도 똑같이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조금 이 재료가 소멸을 하면서 오늘 장처럼 이렇게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헥토그룹 자체는 착한 기업이고 주주가치 제고를 하면서 주주 환원 정책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인 거를 좀 차처하고 나서 그냥 정말 이 기업의 사업성만 놓고 봐도요, 앞으로 이 사업 전망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이 사업이 보안 관련된 사업이죠, 여러분. 근데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보안 관련된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갈 거예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때문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AI죠 등의 이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보안에 관련된 취약점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안 위협을 방지하고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규제와 법적인 요구사항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등 이 다양한 규제들이 강화가 되고 있으면서 이 기업들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안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이버 위협의 진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또 랜섬웨어 등의 이 사이버 공격이 더욱더 정교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기술력이 발전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런 사이버 위협 또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대응도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배경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 IT 보안 서비스 산업은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업들과 정부는 앞으로 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이렇게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이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 가격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주식 없듯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갈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인정을 해 주시고 받아들이셔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주식의 특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뭐 사업적 호재나 뭐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지금 당장 이 차트로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 지지라인과 저항라인대를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지지라인 먼저 말씀드리면 13,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전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었던 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13,350원 라인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 근처에선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 우리 3월 5일자 오늘 날짜로 올라왔던 이 이슈 때문에 내일 좀 수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241선 회복 유무가 중요한 만큼 241선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추가적인 이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지금 현재 이 주가 파란 색깔 라인, 지금 현재 주가 라인입니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이 13,700원 여기 근처에선 좀 저항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파란 색깔 라인이 여러분 11선인데 이 11선 위로 올라와 줬을 때부터는 여기서 계속 1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11선의 저항에 밀려서 여기 돌파 시도 자체가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지금 이탈을 한 만큼 아마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더라도 이 11선 저항에 밀려서 다시 한번 주가가 저항에 좀 어느 정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헥토그룹 자체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흐름 속에 있다. 이 범글로벌적인 산업의 동향 자체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도 저의 100% 저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렇게까지만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고요. 투자 판단하실 때 근거 마련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헥토 이노베이션 관련해가지고 헥토 그룹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 좀 영상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영상에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버튼 까먹으신 분들 계시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뭐 그러면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나오면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취합을 해서 우리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도록 약속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투자 성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